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20년 3월 17일 화요일 아침 출근길 영상입니다. 현재 시간은 6시 20분입니다. 오늘 가면서는 왜 이렇게 국가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는 이렇게 많은 현장들이 몰리게 되고 또 그 가산 디지털 단지에는 왜 이렇게 변수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산업단지인 그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구로동하고 가산동입니다. 서울시 금천구, 서울시 구로구입니다. 서울시 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를 보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철 또한 구로 디지털 단지는 2호선이 지나가고 가산 디지털 단지는 1호선, 7호선의 핵심 라인이 지나가는 굉장히 서울에서도 나쁘지 않은 입지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서울 지역, 그 다음에 준공업 지역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많지 않은데 이 가산 디지털 단지에는 유독 많습니다. 이 이유가 사실은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인허가적인 면에서 리스크가 가장 적은 곳이 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리스크가 적은 곳이 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고, 그 다음에 가장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거에 대해서 가장 검증이 되었던 곳이 또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입니다. 이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는 이런 지역보다 그래도 여태까지 다 되어 왔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지역이 사실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가산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많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의 토지가 과거에 이 공장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 평수가 1000평이 대부분 넘어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짓기에 굉장히 안성맞춤인 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또 금천구 자체에서도 또 기존에 지식산업센터로 인허가를 내줬던 케이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이 부지는 안 되고 이 부지는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을 거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부분이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는 유난히 현장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영등포, 강서, 구로, 성수동 여기까지는 정말로 토지들이 이렇게 큰 토지들이 없을 뿐더러 개발할 만한 토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현장도 많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은데, 유독 가산 디지털 단지는 현장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분양하고 있는 현장이 거의 한 25개 정도 됩니다. 그것도 가산동에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토지가 팔린 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많은 양이 단시간에 이 가산동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지식산업센터에 있어서 3년 전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입주를 앞둔 건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분양을 시작하고 있는 현장까지 같이 공존해 있는 곳이 이 가산 디지털 단지다 보니까 평당가가 700만원대부터 신규로 분양하는 1200만원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어떤 현장에서는 이렇게 분양에 도움이 되는 현장이 있고, 어떤 현장에서는 분양이 굉장히 어려운 현장이 있고, 실질적으로 입지면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입지면은 그래도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전하는 현장이 있고, 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또 굉장히 심한 곳이 또 가산 디지털 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전문적으로 지식산업센터만을 분양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 가산 디지털 단지이고, 또 잘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다 보니까 또 한쪽으로 좋고 안 좋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얼른 판단하고 이렇게 또 이해하는 이런 습성이 가장 강한 곳이 또 가산 디지털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곳이 또 가산 디지털 단지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목을 받는 곳과 주목을 받지 않는 곳의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나고, 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분양이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게 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이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만들고요.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염두에 두게 만드는 이러한 곳이 가산 디지털 단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또 가산 디지털 단지는 일반 또 임대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쉽게 분양을 할 수 있는, 이런 쉽게 또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은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또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는 그 일반 임대 사업자들도 그냥 이렇게 그러한 임대 사업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분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임대 사업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또한 또 있기 때문에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이 가산동이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로 속하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전혀 다른 판이 또 생겨날 수도 있는 그러한 시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지고 나서 2010년, 11년, 12년 요때 모습하고 지금 현재 2020년 모습이 너무 흡사하게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굉장히 또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그 영상 후반이라서 또 이야기를 드려보면, 의외로 이렇게 실제로 사용할 기업, 실사용 기업체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살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도 염두를 한번 해두시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의외로 또 괜찮은 물건들을 경쟁력 있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조금은 이렇게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이고 이 판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조금 민감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오늘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언급할 또 변화가 생기게 되면 조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정신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부분들이 뭔지만 이렇게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고요.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